안녕하세요. 강원도 삼척의 굴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멋지게 스마트 디지털 양봉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간단하게 월동 보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이제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제가 디지털 양봉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그 온도를 매일 실시간으로 이렇게 00시, 00시 30분, 1시, 1시 반, 2시, 2시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4시로 지금 여기 다시 바뀌었죠. 05시로 05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지금 벌통이 자, 여기를 보시면은 볼통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은 지금 센서가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2번, 3번은 지금 저보온 상태고 4번과 5번은 중보온, 그리고 6번과 7번은 과보온. 이것은 제가 일명 비하우스라는 실내에 일단 위치하고 있는데, 그 비하우스라는 것은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7번까지는 실내에 있는 벌통입니다. 그리고 8번과 9번, 8번과 9번은 실외에, 8번은 과보온, 9번은 중보온, 그리고 10번은 외부 환경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 환경 측정은 그냥 햇빛이 떠서 직사광이 끼면은 직사광으로 인해서 온도가 낮에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그늘이 지거나 이제 밤이나 새벽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자연 그대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넘어가면은 10시 10시부터 2시 반, 그리고 3시부터 7시 반, 그리고 8시부터 11시 반, 이렇게 24시간 48커트를 제가 이렇게 증빙을 한 거는 제가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잘 증빙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 그래프로 방금 2번부터 9번, 10번까지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볼통에서 지금 2번과 3번은 뺐습니다. 저보온은. 왜냐하면 외부에서 관찰 중인 대조군은 중보온과 과보온만 관찰 중이기 때문에 저보온은 일단은 제가 실내에서 이제 비하우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조군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일단은 중보온, 과보온, 그리고 이제 실내와 실외, 이렇게 그래프가 산처럼 생긴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실외 자연환경입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영하 5도입니다. 영하 5도권까지 떨어졌었는데 낮에 약 1시 보니까 25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굴곡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들, 요것들은 요 오렌지색하고 약간 하늘색하고 요 두 개는 굴곡이 조금 큰데, 이거는 외부에 있는 과보온과 중보온. 자, 여기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 대한 그래프. 이거는 뭐 중요치 않은데 나중에 자료로 이제 쓰더라도 제가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용도인데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실내외에 있는 중보온 볼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약 7시 반쯤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갔었고, 아까 보시다시피 1시쯤에는 25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외부에 있는 요 선이, 자, 요 9번 외부 볼통입니다. 중본이죠. 이 녹색이 보이는 이 외부에 있는 것은 굴곡이 좀 이렇게 커 보이죠. 하지만 내부에 있는 중본 4번과 5번은 일정하게 지금 둘이 이렇게 움직여 있습니다. 즉 온도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니까 20도에서 약 13도, 20도에서 13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것은 17도에서, 여기 있네요. 18도에서 11도까지 굴곡이 좀 크죠. 이 외부 환경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이번엔 과보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보온, 자, 여기에 23도에서 시작했고 여기에는 22도에서 시작했는데, 이거는 실내에 있는 과보온 6번과 7번입니다. 하지만 8번은 외부에 있는 과보온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좀 크죠. 이 온도 편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중보온과 실외 과보온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밖에 과보온을 해 놓은
그 상황의 벌통은 이렇게 굴곡이 크고 온도의 출발점은 약 1도 정도 떨어진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낮에 갔을 때 편차가 크다는 거. 하지만 비하우스 내에 있는 것은 거의 굴곡이 일정하죠. 자, 이번 반대로 실내에 있는 과보온과 실외에 있는 중보온. 자, 중보온은 온도 편차가 지금 쭉 올라가서 최대치가 올라갔을 때가 실내에 있는 과보온 최저 온도하고 거의 흡사하죠. 실내와 실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온도를 체크를 했는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준 이제 이유는 바로 보온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온이란 제가 예전에 보일러를 틀려면 창문을 닫아라, 아니면 기름만 줄고 보일러가 고장난다라는 어떤 그런 요상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온을 하려면 열 손실을 예방해야 된다. 우리가 보온을 한다고 해서 벌통 내에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꿀벌들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열이 발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사육을 하기 위해서 그 열이 발생된 열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보온을 합니다. 그래서 열 손실을 예방해야만 벌꿀들이 죽지 않고,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꿀벌은 일한 만큼 일찍 죽고 일한 만큼 벌꿀을 소모한다. 즉 추우면은 열을 내기 위해서 꿀벌들이 일을 할 거고 노동을 하겠죠. 그리고 벌꿀만 계속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군일 때는 과보온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약군일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각자 보온과 꿀벌들의 습성을 잘 이해를 해서 저희가 인지해 가야 되는데, 자, 우리 보온에 보면은 봉구보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꿀벌의 생명은 예전에 봉구유지라고 했죠. 토종벌을 제가 예전에도 올렸을 거예요. 교미상 거의 두 주먹벌, 뭐 한 두 주먹벌은 너무 작고 한 세 주먹, 세 주먹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교미상으로 월동을 놨던 적이 있었고요. 금년에 그 월동 실험을 다시 하고 있는데 약 10대군이 교미상이 월동을 잘 나고 있습니다. 굶어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그 작은 벌통에서 벌들이 두 주먹 내지 세 주먹 벌로 지금 월동을 나고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뭐냐? 봉구 유지. 만약에 이렇게 큰 화살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큰 소비에 두 주먹 벌을 낳았다 그러면은 이걸 에워쌀 수가 없겠죠. 그러면 봉구가 이쪽에 가야 할지 이쪽에 가야 할지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봉구를 못 틀어서 육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얘네는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봉구보온이란 우리가 강군은 강군으로 봄을 맞이한다. 강군 사육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봉 피해라든가 벌꿀 봉산물 수확이라든가 또 증식이라든가, 거기에서 가장 기초로 하는 게 강군 사육이죠. 강군 사육은 많은 이점이 있는데, 다만 강군에 이렇게 강군을 놨는데 이 벌통을 과보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예, 당연히 산란 육아가 진행이 되겠죠. 이른 봄에. 왜냐면은 벌량이 많아서 보온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벌통에다가 과보온을 실시함으로써 열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 먹이 소모가 빨라지는 겁니다. 외부에는 먹이가 물어올 수 있는, 아직은 봄이 일러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먹이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미 산란 육아가 진행되면 결국은 먹이가 없어서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강군이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강군일 때는 먹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외부 보온. 우리가 보편적으로 토종벌 사육하시는 분들 이렇게 외부 보온에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계속 관찰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게, 이 벌통 밖에 보온을 하는 거는 거의 보온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작업량만 늘고, 실제 그 발생된 열을 손실을 줄이기 위한 행위에서 가장 작업량이 많고 그 효율이 가장 적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됐는데, 물론 뭐 스마트팜이라는 거 이런 좋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한 설명은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 압축보온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일 좋은 게 강군, 그 다음 압축,
자, 벌들이 이렇게 막 넘치죠. 이렇게 넘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자, 1년 내내 강군으로 잘 사육을 해서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필요 없는 1번, 예를 들어서 얘는 소초광만 있죠. 이 소초광에 이제 집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소초광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보니까 자, 벌집은 지어놨는데 봉개되어 있는 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이제 산란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필요 없는 소비들은 이 벌통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월동 먹이가 충분할 수 있는 먹이장과 잔류하고 있는 봉판, 요 위에 상부에 꿀장도 보이고 화분방도 보이는데 이런 특정 월동 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 남겨서 이것들을 빼버리면은, 자, 이게 압축보온이 됩니다. 왜? 자, 압축보온은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열을 손실을 예방하는 그런 보온이었다면은, 전기 강원은 우리가 열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내가 몇 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설정을 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기 강원기가 작동을 해서 열을 내주는, 그래서 유일하게 열을 발생시키는 보온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전기 가온인데, 이거는 초보자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열 손실 예방을 위해서 봉구 보온, 외부 보온, 압축 보온, 그 외에도 일조 보온이라고 제가 예전에 뭐 제 나름대로 제 혼자 그냥 떠드는 용어인데, 우리가 직사광이라든가 이런 게 양지 바르는 그런 곳에다가 벌통을 놓으면은 이른 봄에, 물론 여름에는 또 뜨거우니까 폭염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봄에 일조 보온으로 인해서 산란 육아가 상당히 빨라진다라는 거, 그런 보온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꿀비남은 어떤 보온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거 보세요. 꿀벌에 미친 남진호 꿀미남 개인의 소견입니다. 이거 다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강원도 삼척에 있는 꿀미남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각자 자기 지형에 맞게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벌통 내에 어떤 사육을 할 건지, 벌량이라든가 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자기 지형에 맞게끔 사육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답이고요. 자, 일단은 제가 보온을 하고 있는 가장 좋은이 아니죠. 저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비 축소. 자, 우리가 월동 들어가기 전에 봉구, 항상 저는 그러죠. 봉구 유지를 하라고. 만약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소비가 있네요. 자, 9개의 소비가 있는 이 벌통에 1년 내내 잘 컸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내검을 해봤더니 이렇게 필요 없는 소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필요 없는 소비들을 빼버렸죠. 그러면은 뺐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의 소비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격리판 너머로 벌들이 막 넘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벌통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유사한 사진들을 그냥 캡처해갖고, 제가 갖고 있는 사진들 캡처해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5매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간 압축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격리판을 쳤죠. 그러면 이 격리판을 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들이 소비수 대비 벌량이 많다 보니까 격리판 너머로 벌들이 넘어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봉구가 튼튼해졌습니다. 두텁게. 자, 그리고 이 봉구를 두툼하게 한다 그래서 이 소비와 소비를 벌려서 월동을 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름에 봄에 가니까 소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소비들을 벌려서 봉구를 두텁게 이제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더니, 이 위에 꿀장을 다 막 두텁게 꿀장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는 서로 붙일 수가 없어서 이듬해 봄에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압축 보온이 끝났으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상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보온판입니다. 보온판. 자, 보온판이 양쪽에 꽂혀져 있죠. 그리고 소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얘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압축 보온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보온판을 갖다 꽂았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본 거고, 이거는 측면에서 본 거고. 자, 이 보온판이 보온열이 얼마나 좋냐면은, 자, 보시면 이게 유리볼통입니다. 유리볼통에 헝겊대기 하나 씌워서 이 볼통 밖에 그냥 헝겊대기 하나 씌워 놨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보온 이제 판을 갖다가 꽂았는데, 이렇게 월동을 놨는데 안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일조량이 많다 보니까 이 유리 보온이 잘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생육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보온판을 실제 제가 아까 설명해서, 자, 여기 이 그래프죠. 이 보온판에 보면은 여기에 중보온이 있고 과보온이 있는데, 중보온과 과보온은 공통적으로 제가 보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보온은 온도가 이렇게 20도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중보온은 20도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죠. 중보온과 과보온은 분명히 똑같이 제가 보온을 했는데 뭐가 하나 틀리느냐, 바로 이 보온판. 이 보온판 하나가 실질적으로 꽂아줬더니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압축을 시켜서, 그러니까 열 손실을 좌우 열 손실을 잡아주겠죠. 그랬더니 최소 4도에서 5도 정도 뭐 이렇게 열이 그 일반 그냥 똑같이 보온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보온판 하나가 4도 정도 올려주더라, 최소. 그래서 이게 효율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위에 비닐개포. 자, 얘는 좌우를 열 손실을 잡아준다면은 얘는 상부로 손실되는 열을 잡아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면개포 하나 덮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 중보온에서 보온 덮개도 덮었고 여기 면개포도 덮었고, 제가 면개포 3장과 이 보온 덮개 2장 이렇게 해서 각각 실험을 하고, 얘를 보온 매트를 집어넣은 볼통과 보온판을 집어넣은 볼통과 이렇게 볼통 상부 쪽에 겹겹으로 막 이 보온 매트라든가 면개포라든가 보온개포를 넣어준 거하고 열을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 보온판이 상당히 효율이 더 높더라. 아무리 쌓아 올려도 이 매트 한 장을 못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EPP 볼통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드린 거는, 자, 우리가 EPP 볼통을 사용하거나 또 비닐개포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다들 그러시죠. 과습 때문에 못 살겠다. 과습 때문에 벌 다 베리는 거 아니냐. 글쎄요, 저는 과습에 대한 문제는 이미 2년 전에 제가 무월동, 강원도 삼척에서 무월동 실험을 했던 적을 제가 언젠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무월동 실험을 하면서 그 과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과습을 잡아주고, 또 그 과습이 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과습에 대한 관리는 본인들이 계속 관찰해 가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하시면 되고, 또 뭐 나무 볼통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EPP 볼통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EPP 볼통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온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양봉이라는 21세기 정말 좋은, 이제 우리가 환경에 와서 좋은 사육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점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밖의 온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벌통 안에 온도 또 습도도 이제 그래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표기를 안 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아마 보시기에 저놈은 무슨 토종벌을 저런 식으로 어디 무슨 장난감 다루시지, 자기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벌을 키우느냐라는 이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제가 해본 어떤 경험이 나중에는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유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또 이왕 굴미남이라는 굴벌에 미친 남준우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니까 정말 미친놈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요즘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올 겨울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디지털 양봉 온습도를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시간대 온도도 체크하고 있는데, 또 딸기 하우스에 경미상이 갔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이래저래 학습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집어넣었다가 화분 매개는 정말 잘 하더라고요. 새 농가 딸기 사육을 하시는 딸기 재배를 하시는 새 농가에서 보시더니 너무나도 이 화분 매개를 잘해서 딸기들이 너무나도 예쁘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관찰을 하는데 벌들이 잘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것도 관찰하고 있고, 또 내년 봄에는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다 전기 가온도 돌릴 거고요. 그리고 실내와 실외에 있는 벌통들을 다 이제 비교 이렇게 대조군을 통해서 제가 과학적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뭐 온도 측정을 다 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 과학적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토종벌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많은 정보가 누적돼서 우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토종벌 정말 뭐 계량볼통 말고 재래볼통 하시는 분들은 뭔 벌을 저렇게 어렵게 키우냐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또 하면은 좋은 자료가 되겠죠. 아무튼 올겨울 오늘 갑자기 날이 또 추워졌는데 일교차 조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또 이렇게 거리두기가 지금 강화됐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예, 강원도 삼척에 있는 꿀미남이었습니다.